자, 이번에는 휴대폰 부품주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관심 종목에 있는 삼양옵틱스랑 슈피겐 코리아 그리고 LMS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삼양옵틱스는 딱히 휴대폰 부품주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내구 소비재 렌즈 개발 생산하는 회사인데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휴대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휴대폰 부품주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삼양옵틱스 좀 볼게요. 자, 월봉으로는 바닥을 치웠고 거래량 일부 좀 나왔네요. 자, 20선 이제 돌파했네요. 20선.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순이익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살짝 줄어들었고 큰 차이는 없네요. 5억, 7억, 8억, 5억. 매출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자, 개인 외국인이 사고 팔고 시총이 얼마 안 되는지 기관은 없네요. 자, 지분을 보겠습니다. 지분 배당 수익률. 배당 엄청 많이 주는군요. 대주주가 많이 가지고 있네요. LKA2 홀딩스가 LK 상장회사는 아니네요. 홀딩스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많지는 않네요. 시총 1000억, 유동주식수가 얼마 없습니다. 홀딩스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렌즈 교환 개발, 렌즈 광학 부품 조립 판매. 자, 카메라 집중되어 있는 회사죠. 옵틱스.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 20년도에 살짝 많이 줄었네요. 영업이익도 많이 줄었고 단기수익도 많이 줄었습니다. 2020년도에 좀 힘들었군요. 적자는 아니니까 다행인데 자산, 부채, 자본 큰 변동은 없고 현금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투자하고 있고 재무활동 돈 갚아나가고 있고. 자, 재무제표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흐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월봉 20선을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신 한번 나왔고, 자, 돌파 한번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여기 정고점이랑 그리고 여기 몸통에 이 부근은 매수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만원, 1200원에서 9800원 정도. 자, 1200원에서 9800원. 1200원이면 여기 정고점이겠죠? 여기서 9800원, 700원, 한 요정도 되겠습니다. 딱 보면은 여기 일목균형표상 구름대죠? 만약에 구름대 내려오면 매수 영역인데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갔네요. 반등했네요. 자, 여기까지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정고점 돌파하고 살짝 밀리고 조정 주고 반등했습니다. 지금 위치는 나쁘진 않죠? 다만 실적이 점점 개선되어야 될 텐데 흑자 진행 중이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네요.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 삼양옵틱스 봤고요. 조금 더 내려와주면 매물대, 일목균형표 구름대 내려오면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가격대 여기까지는 한번 도달했었고 지금은 여기 정고점 1200원 1200원 위에서는 일단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돌파 지지, 다시 돌파 흐름이죠. 자, 또 지지가 나온다면 여기서 사봐도 되는데 깬다면 여기까지는 사볼 수 있겠습니다. 더 밀린다면은 손절을 해봐야겠죠. 자, 삼양옵틱스. 그 다음 다른 종목 좀 보겠습니다. 자, 섹터에 너무 많이 빠졌네요.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바닥이고 월봉 20선 밑이고 LMS 산이 엄청나네요. 얘도 잠깐만 볼까요? 영업이익 손실 적자 지속인데 좀 줄어들고 있죠. 적자 폭이. 매출도 많이 줄었군요. LMS 볼까요? 메인 기관계가 좀 들고 있고. 자, 지분 23, 한 절반 정도 유동주식 주고 나오죠? 개인이 들고 있군요. 개인이 꾸준히 저 지분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큰 차이는 없고.
자,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마이너스,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작년에 2020년 살짝 좋아졌고 투자를 좀 했고요. 시설 투자나 뭘 했겠죠. 기타 유동금융자산 증가, 재무활동 뭘 또 팔았나요? 차입금, 돈을 빌렸군요. 돈을 좀 빌렸네요. 돈이 없었던 모양인지. 올해 분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흐르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지금 위치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 전저점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자, 월봉상으로 보면 자, 요 추세겠죠? 자, 추세 바닥권인데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내려왔던 거고, 바닥권을 여기를 지켜주느냐, 그게 문제 같습니다. 이 바닥권을 지켜주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단기 거래량은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때 상한가 나왔네. 상한가 한번 찍었었네요. 상한가면 그 상한가의 절반은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 절반이 여기 이 고점 부분이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밀렸네요. 자, 밀렸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중. 그렇다면 이 하방 전저점들을 바로 여기죠. 여기를 지켜주고 그 밑에는 여기. 일단은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여기는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군요. 그 다음에 성우전자 바닥에 좀 올라왔네요. 자, 추세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윗꼬리가 많은 거는 갈 길이 급하다, 그런 뜻일 가능성이 높은데 바닥거래가 어마어마하네요. 실적을 좀 볼까요? 손실, 영업이익 적자 지수근에 살짝 줄었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 순이익은 매출 좀 줄었고, 전체적으로 휴대폰 섹터가 별로 안 좋네요. 성우전자, 기관 외인이 좀 사고 있고, 지분은 41% 누가 가지고 있냐? 배당도 없고 개인이 들고 있군요. 배당 줬던 LMS, 성옵틱스 아니고 삼양옵틱스. 삼양옵틱스가 배당을 좀 줬군요. 자, 그럼 성우전자 다시 봐야겠죠? 휴대폰 부품, 자, 500억, 유동 56. 금형 및 프레스, 출장, 단말기 부분, 광학기기 부분, 사업 부분, 캔유, 부식물, 주요 부품, 금형, 프레스, 케이스 쪽인가요? 일단은 자, 적자 지속,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은 자, 흑자 전환했는데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바닥에서 최근에 바닥이라 여겼는지 좀 올라왔습니다. 거래량도 좀 어마어마하고요. 거래량이 좀 의심스러운데, 영업할 현금 뭐 이건 별로 차이는 없고, 거래량이 좀 의심스러운데, 자, 이때 거래량이 윗꼬리닥을 흘렸죠. 이건 누가 세력이 팔았거나 손절했거나 누가 샀던 건데, 좀 자세히 좀 뉴스라든가 살펴봐야겠네요. 수고 뭐 큰 차이는 없고, 일단은 덕산 네오록스 너무 많이 올랐죠. 나무가 바닥권인데 월봉 20선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네요. 자, 지금 저점을 살짝 깼고, 자, 20선을 일봉상으로 다시 탈환했는데, 얘는 추세를 뭐 여기를 좀 제외하자면, 이 코로나 때를 좀 제외하자면 이 추세에서 바닥권인데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등은 했고, 반등을 이어가거나 횡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몸통으로 보자면, 자, 요 수렴 추세인데 조금 더 한두 달 있다가 좀 방향이 결정될 것 같네요. 나무가 볼까요? 영업이익 들었는데 계열사가 좀 종속회사가 좀 있나 본데요. 실적은 자, 플러스 흑자 중인데 좀 줄었고, 자, 나무가 개인이 많이 가지고요. 외국인도 좀 가지고 기관은 좀 팔았고,
지분은 좀 볼까요? 배당은 없고요. 36%. 드림텍이 좀 가지고 있네요. 드림텍 하는데. 자, 드림텍도 얘는 조정이 그렇게 깊진 않은데 바닥에서 쭉 올랐다가 지금 장기평선 밑에 있긴 한데, 자, 이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이때보다 한 20-30% 오르긴 했는데 뭐 크게 앞으로는 상장가 대비 상장가 왜 있고 여기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추세를 봐야겠죠. 월봉 20선을 잘 지금은 지지를 해주고 있네요. 다시 나무가로 가서, 자, 휴대폰 관련 부분 1200억 62%, 유동주 식스는 뭐 적정하고, 무선 데이터 모듈 3D 카메라 모듈, 글로벌 카메라 노트북용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카메라 자동차 쪽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매출액 작년 오히려 늘었네요.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 당기순이익도 적자. 비용이 좀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외환 손실 많이 잡았는데 이유는 모르겠네요. 제 내무제표 분석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대략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산 늘어났고, 부채도 좀 늘어났고, 자본금은 큰 차이 없고, 현금으로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좀 현금이 좀 빠졌군요. 자산의 감소, 외환 손실이 있었나요? 투자, 재무, 차입금 감소, 차입금 증가. 일단 돈이 좀 살짝 부족한 것 같긴 하네요. 자, 얘도 이제 상황이 그렇게 앞서 본 종목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자, 영업이익은 이제 흑자 내고 있고, 자, 종속회사 포함해서 흑자 내고 있고, 순이익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바닥권에서 이 가격대를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자,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닌데 이때 왜 밀렸는지 이유는 모르겠네요. 자, 단기간에 이제 20선 회복했고, 이 구름대를 올라타서 장기평선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자, 나무각까지 받고, 멜파스 너무 바닥이죠. 20선 돌파하고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변동폭이 너무 어마어마하네요. 바닥권이라 그런지 어마어마합니다. 멜파스 바닥권이니까 부담 없을 텐데 기업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봐야겠네요. 바닥을 좋아하긴 하는데, 적자 지속. 매출에도 많이 줄었군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차화전자, 이노텍 많이 올라갔죠. 이노텍은 전고점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있네요. 신고가를 계속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노텍 추세는 살아있고, RF세미 이 추세 하락 추세죠. 다만 바닥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추세 윗꼬리도 있었고, 이 추세를 살짝 눌렸는데 좀 추세 하락 시작인데, 자, 장기평선도 살짝 밀렸고요. RF세미 적자 지속, 매출액은 늘었고, 자, 그래서 요거는 추세를 돌려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하락 추세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습니다. 21선 이상이 일단 안착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되겠죠. 거래량이 많아서 일단은 힘은 있어 보입니다. 단기 실적이 좀 안 좋아서 그게 좀 걸리긴 하네요. 자, 이수 페타시스 얘는 좀 밀렸네요. 추세 하락, 바닥을 여기를 지켜줘야겠죠. 아지네스텍 올랐고, 블루콤도 올랐고, 거래량 바닥권에서 거래량 나와서
지금 추세는 돌려놨습니다. 지금 단기 상승 구간이죠. 전고점을 뚫느냐, 그게 문제겠네. 전고점을 뚫느냐, 아니 부딪히고 내려오면서 조정을 주느냐. 자, YJ 이거는 게임주 같은데, 얘도 휴대폰인가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휴대폰으로 나오죠. 베트남 VAR 가상현실 모바일 게임 사업, 컨텐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휴대폰 게임도 포함이 되니까 뭐 거의 넣은 거겠죠? 일단 잠깐만 볼까요? 얘가 적자지속, 적자들어가고 적자전환, 적자지속이네요. 좋은 상황은 아니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조금 들고 있네요. 최대 주주 22, 11, 유동 주식수가 좀 많네요. 민용재, 링코, 스노스톤 잘 모르겠네요. 시총은 1200억, 유동 주식수가 좀 많군요. 일단 거래량은 나쁘진 않은데, 매출액, 영업이익이 적자 폭은 76억, 부채 줄었고, 자산 줄었고, 작년에 영업은 현금 생겼고, 투자 여기 유형자산 증가, 관계기업 지분가치 증가, 유동성 금융자산 증가. 비슷한 내용 같은데, 투자, 재무활동 나쁘진 않은데, 일단 돈이, 영업이익이 좀 약하네요. 지금 적자를 내고 있어서, 적자폭이 좀 확대되고 있어서, 적자 지속인데 좀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확대되고 있네요. 그래서 좀 많이 흘렸던 것 같고,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몸통, 자, 이 라인 2,000원 초반대는 지켜줘야겠죠. 단기간 여기까지 이제 매물대는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고 보면, 여기 위까지는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 라인, 이 바닥 라인이죠. 여기까지는 일단 상승 가능할 테고, 자,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자, 큰 거래량 없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분위기 나쁘진 않네요. 자, 요 구간이 매수 구간이었고, 지금은 돌파를 했네요. 지지를 해줬고 돌파. 그러면 여기 윗부분을 다시 구름대를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줘야겠죠. 다만 실적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좀 의심스럽네요. 상한가였나요? 상한가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 밀린다면 2,000원대 초반을 밀린다면 일단은 손절호가 나오고, 아니면 자, 윗부분 2,200원 정도 지지하고 올라가 준다면 그냥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EM텍 많이 올랐네요. 피델릭스 바닥인데 20선 돌파했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나왔네요. 어떤 회사인지 볼까요? 순이익 적자, 매출액은 비슷하고, 피델릭스 외국인 개인이 좀 많이 들고 있군요. 배당은 없고, 유동 주식수가 많네요. 대주주가 도실리콘 어딘지 모르겠네요. 반도체 회사인데, 피델릭스 코작시 등 반도체, 핸드폰 반도체에 들어가나요? 너무 바닥인데. 적자지속, 단기순이익도 적자, 영업이익도 적자폭은 크진 않.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영업,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투자를 거의 못하고, 재무도 요거는 그럭저럭. 자,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계속 빠졌던 것 같네요. 다만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 거래량이 여기를 넘었거든요. 이거는 이 거래량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거래량 장대 양봉의 절반은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밀린다면 일단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로는 여기 몸통 윗부분까지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열려 있습니다. 단기로는 1900원대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바닥신 한번 나왔네요. 자, 윗꼬리가 좀 있죠. 자, 단기 코로나 이전 가격대까지는 왔다가 다시 밀렸는데, 올라갔다 밀렸는데, 거래량 생기면서 어느 정도 매집이 이루어진 것 같네요. 일단은 실적은 앞으로 좋아진다고 본다면, 피델릭스 반도체 관련주인데, 장기적인 추세는 일단은 요 하락을 살짝 옆으로 눕히고 있거든요. 이 하락 추세를 일단 벗어났는데, 옆으로 눕히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향후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횡보할 것이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피델릭스, 얘는 뭐 이미지스, 얘도 바닥이네요. 얘는 관리 종목. 이모텍, 추세가 이 추세 바닥권에 있는데, 여기를 뺀다면 바닥권에 있는데, 전고점 라인이 여기랑 또 여기네요. 자, 지금 여기서는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데 더 밀리는지, 자, 전고점 부분, 이 부분까지 밀리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21선, 월봉 21선을 지켜주고 있네요. 아모텍 장기평선 살짝 내려왔고, 여기서 만약 밀린다면 이 라인까지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저점은 여기 전저점은 지켜주고 있네요. 슈핑앤코리아, 제가 일전에 설명 한번 드렸었던 좀 바닥권 추세, 이 바닥권 추세를 지켜주고는 아직은 있는데, 여기서 더 밀리면 좀 위험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전저점을 한번 깼죠. 여기 깼습니다. 여기를 지금 단기 지켜주는지 봐야 되겠죠.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흑자폭이 좀 줄어들었고, 단기 순이익도 살짝 줄어들었고, 자, 연결 기준은 여기도 줄어들었지만 일단 흑자는 내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늘어났고, 매출도 늘어났고. 자, 뭐 흑자 내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살짝 밀렸네요. 왜 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슈피겐홀딩스,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군요. 개인이 엄청나게 샀네요. 왜 이렇게 좋아하죠 이거를? 배당을 2.1%, 대주 40%, 김대영 대표가 40%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는 3,500억, 유동 55%. 슈핑코리아 케이스 아마존에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매출액 20년 매출액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늘어났고, 단기순이익도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네요. 작년에는 자산 늘어났고, 부채도 줄어들었고, 자본도 괜찮고, 현금도 발생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고, 돈도 갚아 나가고 있고, 배당도 주고. 자,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자, 문제는 없는데 흘러내린 이유를 모르겠네요. 개인이 너무 사서 그것 때문에 빠진 건지, 반대 매매가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실적이나 그런 부분 나쁘진 않은데 좀 밀려 있습니다. 이 추세를 보자면, 몸통으로 볼까요? 몸통으로 보자면 이렇게 수렴하는 패턴. 얘도 한 두세 달 시간이 좀 걸리면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루에타 바닥, 이때 거래량 시도를 했다가 밀렸고,
그러면 자, 이때 물량이 매물 때가 있겠죠. 여기 딱 걸렸다가 또 떨어졌고, 지금은 여기까지는 도달 못했는데 지금 추세 전환 하려고 거래량 조금 나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단기로 보면 이 양봉의 절반, 여기는 지금 지켜주고 있네요. 여기 밀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20선입니다. 쭉 올렸다가 쭉 빠졌네요. 자, 장기평선 부분 지켜주고 있죠. 코로나 이전 때 쭉 밀리다가 이런 패턴인데 쭉 올리다가 컵 손잡이 이렇게 만들고 날아갈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를 지켜주고 올라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밀린다면 그럼 여기까지 2,000원, 3,000원 초반대까지 밀릴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3,000원 20선까지 만약 밀린다면 지금 잘 지켜주고 있네요. 영업실적으로 볼까요? 적자 전환 실적이 안 좋네요. 적자 지속. 자, 적자 지속인데 많이 줄었네요. 여기는 솔루에타 개인 기관계 외국인 금액이 적군요. 매매하는 금액이 적네요. 자, 지분 배당은 없고 34 누가 가지고 있느냐? 다산 네트워크스 가지고 있네요. 다산 네트워크스 5G 관련주인데 얘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진 않네요. 올랐다가 여기 전고점 부근을 지금은 지켜주고 있죠. 여기서 반등을 나와줘야 될 텐데, 일단은 여기 전고점 여 라인은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좀 나오면서 5G 한때 쭉 올랐다가 밀렸는데, 자, 밀렸는데 여기는 지금 일단 지켜주고 있네요. 금요일날 상승하면서 여기 이 라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를 다시 터치하거나 밀린다면 좀 위험해 볼 수도 있고요. 자, 솔루에타로 다시 가겠습니다. 대주주가 그렇고, 자, 500억 유동주식수 65, 스마트 디바이스 제조업체 공급, 특수 열기환기, 자동차 부문 자동차 부품도 들어가는군요. 그럼 괜찮은데. 자,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지 봐야 될 텐데, 지금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서 적자 전환 단기 연결 기준으로는 괜찮은데, 일단은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비슷하고, 자, 영업이익이 분기 작년까지 괜찮았는데 적자가 됐네요. 영업이익 적자된 이유가 살짝 있을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많이 줄어들었고, 적자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좀 자산, 부채 살짝 늘었고요. 현금은 만들어지고 있고, 투자, 재무, 여기서 좀 차입금 있나요? 차입금, 사채, 돈이 살짝 없어서 돈을 빌린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적자가 있긴 한데, 바닥권이니까 큰 부담은 없고요. 여기 절반을 지켜준다면 일단은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240점 지켜줘야겠죠? 솔루에타. 자, 그 다음에 INC. 이것도 바닥이네요. 엄청 기었네요. 여기 무슨 회사죠? 자, 적자 전환, 적자 지속, 적자 전환. 좋지는 않네요. 자,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사주고 있고, 자, 지분, 자, 배당은 없고 30%. 박창일 개인이 가지고 있네요. 개인이. 김대현. 자, 이건 반도체 장비 주인데, 스마트 헤드라는 사업부, 멀티미디어 사업부죠. 무선 사업 가정에서 멀티미디어, 라디오 전자업체. 좀 반도체라기도 애매하고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네요. 자, 매출. 자, 영업이익이 적자, 당기순이익주 적자 진행 중이고 큰 변동 없고,
현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현금이. 자, 투자. 차입금이겠죠, 아마? 영성 금융자산. 금융자산. 돈을 빌린 것 같고, 여기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적자가 지속돼서 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바닥거래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살짝 부담은 있는데, 일단 20선 돌파를 했죠? 여기서도 돌파를 했다가 밀렸는데, 돌파를 하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윗꼬리를 보자면, 자, 여기 고가, 여기랑 여기 몸통으로 보자면 여기까지. 일단 1차 목표일 텐데 윗꼬리가 어느 정도 있고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제 매물대에 좀 부딪히겠네요. 아, 매물대가 없군요, 위로는. 자, 거래량 나오면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전고점 라인, 일단 여기가 일단 1차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닥으로 추세는 지금 바닥권을 지켜주고 있고요. 월봉으로는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진 것 같은데, 매출이나 그런 거를 계약이나 계약 건수라든 그게 나와야 될 텐데, 그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까지 뭐 크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겉으로 INC였고요. 되게 많네요. 시노펙스. 자, 추세 바닥거래량 어마어마하고, 자, 추세는 지금 이 상방의 바닥권입니다. 나쁘지는 않고 실적이라는 걸 봐야겠죠.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장기 추세는 지금 살아있고요. 단기로는 조정이 많이 들어왔네요. 여기를 일단은 뚫으려고 하겠죠. 다만 여기가 하락이 지금 바닥권이 아직까지 다 내려온 건 아니에요. 더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다만 요때는 요 가격대까지 온다면, 시간이 걸린다면 한 3,500원 정도가, 3,000원 초반대가 지지 라인 같고요. 3,000원. 자, 여기 양봉의 절반은 훼손시켰네요. 다만 최근에 이 3월간 저점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이 라인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밀린다면 여기까지 3,000원 초반대까지는 봐야겠죠. 시노펙스. 흑자 중이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 매출 살짝 줄었고,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시노펙스. 기관이 좀 가지고 있네요. 지금 배당은 없고 8%. 아이고, 유동 주식수가 너무 많은데요? 시노텍스가 가지고 있고 유동 주식수가 너무 많아서 2,600억 500원. 프론테이크 흡수 합병이 완료됨. 반도체 디스플레이, 멤브레인 필터. 자, 딱히 휴대폰 부품으로는 되게 생소한 내용인데요. 솔루션 제공, IT 부분 바탕됨. 일단 뭘 파는지는 봐야겠지만 뭐 섹터는 포함이 되네요. 자, 실적이 지금 이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영업이 적자, 현금도 지금 올해 1분기 좀 많이 나갔고, 투자 이건 뭐 상관없는데, 재무활동, 차입금 감소, 차입금 증가, 회사에 돈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자, 여기를 지켜줘야 됩니다. 얘는. 그 다음 모더이너칩. 자, 거래량 나오면서 일단은 이 추세겠죠. 이 하락 추세를 아직까지는 돌렸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데, 바닥 거래량 나오면서 일단 바닥에서는 탈출을 했고요. 이 바닥에 탈출을 했고, 윗꼬리가 어마어마하네요. 양봉의 절반까지는 안 오고, 그럼 센 종목인데, 자, 20선 돌파 후 지지해주고 지금 가고 있죠.
근데 윗꼬리가 많다 보니까 위에 매물대가 좀 많았던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은 이 부근, 이 부근에 매물대가 많았던 건데 어느 정도 소화는 된 것 같습니다. 윗꼬리가 생기면서 소화는 된 것 같습니다. 단기로는 여기까지는 올라줘야겠죠. 자, 뭐다 에너지 볼까요? 흑자 전환 좀 줄긴 했는데 괜찮네요. 다 흑자 진행 중이고, 모다 에너지 외국인 기관이 좀 들고 있고, 지분 배당은 없고 79%. 야, 이거 뭐야, 유동 주식수가 거의 없겠는데요. 대명화학이 가지고 있네요. 대명화학, 비상장 회사군요. 자, 모다 에너지 괜찮습니다. 3천억? 자, 20% 유동 주식수가 거의 없습니다. 호가창이 되게 얇겠죠. 뭘 파는 회사냐면 전자기기 부품 제조, 정전기 및 전자파 방지 부품. 자회사인 모다이는 교통 흡수 합병했다. 2019년에 했습니다. 자, 흑자 전환하고 흑자 폭도 늘어나고 있고 괜찮습니다. 실적으로 봐서는. 재무제표를 볼까요? 자, 매출이 늘어났고 영업이익 괜찮네요. 자산, 부채, 자본 큰 변동은 없고 현금 발생하고 있고 투자 많이 하고 있고 재무활동, 돈을 좀 빌렸다가 지금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 같네요. 자, 현금이 계속 발생하고 1분기에 보통 170억이 생겼네요. 괜찮은데요. 자, 현금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다이노츠. 자, 거래량 긍정적이고 윗꼬리가 많다는 건 급하다는 뜻이죠. 장기평선 윗부분은 만약에 살려면 이런 종목으로 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월봉으로, 주봉으로 보더라도 단기 바닥 추세는 한번 찍었다가 다시 상승 중이고, 그럼 여기 윗부분까지는 일단은 여기 5천원대까지는 일단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찔렀죠. 코로나 이전 가격대는 이미 회복을 했고, 자, 요 저점 라인, 매물대가 이 저점 라인은 어느 정도 손바뀜이 된 것 같고, 앞으로는 추세를 어떻게, 이 하락 추세를, 윗꼬리가 너무 많아서 윗꼬리로 보자면, 여기부터 보자면 이 추세인데 윗꼬리가 너무 들쭉날쭉하네. 자, 몸통으로 볼까요? 몸통으로 보면 추세는 돌려놨습니다. 몸통으로 보면 이 추세를 돌려놨고, 자, 돌파를 했다가 여기 하락 추세 상단을 지지를 했죠. 그럼 이렇게 나가는데 아직도 윗꼬리가 달린 거 보면 매물대가 100%다 소화가 된 건 아닌 것 같네요. 일단 단기 상승 추세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모다이노칩, 삼성 SDI, 야, 엄청 올랐군요. 삼성전자, S맥 바닥에 거래량 좀 많이 나왔고요. 자, 20선 딱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이 매물대, 이 아래쪽에 매물대가 많은데 여기는 일단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적자 지속, 적자 전환. 좋지는 않네요. 순이익도 많이 줄어들었고. 자, 20선은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반복하다가 좀 밀렸는데 장기평선 미치겠죠. 지금 여기는 가격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격대, 이 양봉의 절반도 지지를 하다가 밀렸고, 그럼 여기 양봉의 시초가는 지금 딱 걸려 있는데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이 추세를 이어나가겠죠. 지금 이 가격대를 좀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S맥, KH바텍 많이 올랐다가 매물대는
자, 돌파를 하고 조정했는데 매물대가 이때 많기 때문에 매물대가 엄청났군요. 여기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계속 오르락내락 하면서 소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 추세는 이 몸통 전체로 봐야겠죠. 1, 2, 3, 4 1, 2, 3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러면 이 중간 라인 부분 딱 20선 정도거든요. 여기는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밀린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텐데, 만약에 이제 내려온다면 또 매물대를 또 돌파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최근에 단기 추세는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KH 파텍, 파트론 또 언급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얘도 자 20선 딱 살짝 밀렸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돌파를 할 때 여기 시가랑 여기 중간 라인, 자 10,000원 초반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 초반. 자 10,000원 초반 이때 하방 추세를 꺾어서 올라갔다가 좀 너무 많이 빠졌네요. 코로나 때 감안하더라도 빠졌다가 지금 다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할지 관심 종목에 있는 건데, 파트론 흑자 늘어나고 있는데요. 매출 늘어나고 괜찮은 것 같은데. 파트론 기관이 좀 많이 들고 있고 개인도 좀 들고 있습니다. 지분을 보자면 배당도 주고 26%, 유동주식수가 좀 많군요. 개인이 가지고 있고, 자, 휴대폰 부품 5,000억, 자 68%, 유동주식사 좀 있습니다. 진동모터, RF에도 휴대용 액세서리 등 최근에 작년인가 사업 부분을 하나 추가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봐야겠죠. 카메라 모듈 안테나 팔고 있고요. 재무제표 자면 매출액 크게 줄진 않았고요. 매출 괜찮네요. 영업이익 좀 많이 줄었군요. 4를 곱하면 한 600원 넘을 테고 올해. 당기순이익도 이때보다 많이 줄었고, 자 1분기인데 벌써 작년만큼 나왔죠. 그러면 올해는 더 좋아진다는 뜻인데, 자산, 부채가 좀 늘었네요. 자본 넣었고, 현금 계속 발생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 빌렸던 거 갚아 나가고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밀렸는데 단기 하락 그 상승 바닥치는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9,000원대 저가 여기는 일단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좀 많이 흘렀는데 단기 흐름 수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점을 돌파를 하고 한번 밀렸네요. 자 여기를 돌파를 했다가 거래량 있으면서 돌파를 했다가 이 추세를 꺾어버렸네요. 뭔 이유는 모르겠지만 뉴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횡보, 다시 횡보. 자 어디까지 빠질지는 일단은 모르겠네. 큰 하락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방향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20선 일봉상 20선은 지금 살짝 걸터 앉았는데, 자 요렇게 촘촘하게 캔들이 붙어있는 걸 세력들이 만드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었다 놨다 이렇게 세력이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단기 지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옆으로 횡보하면서 바닥권을 좀 만드는 모습이긴 한데, 지지하면서 이 가격대는 10,000원대 초반대는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트론,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거래량은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잘 가고 있네요. 얘도 장기평선 부분 코로나 이전 가격 올라왔고, 자, 추세는 다시 전고점 돌파하려고 했죠. 전고점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파트론 추세에 대입하자면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자 장기평선 지금 그 파트론 밑에 있죠.
자, 밑에 있는데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더 강하네요. 전고점 부분 지금 딱 걸쳐 있습니다. 걸렸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 준다면 이 라인까지는 또 올 수 있겠는데, 일단은 하이비전 시스템. 자, 흑자 전환, 적자 지속, 적자 폭이 늘어났네요. 적자가 늘어났고, 순이익, 단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 계열사에서 좀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큰 차이는 없군요. 이 금액이랑 큰 차이는 없군요. 단기 순이익, 돈이 좀 들어왔나 본데요. 차입금이 있었나? 기관이랑 외국인이 좀 샀군요. 최근에. 개인은 팔고. 나쁘진 않은데. 자, 배당은 조금 주네요. 18%. 유동 주식 좀 많네요. 개인이 최대 주주입니다. 시총 2천억, 유동 주식 74. 유동 주식 좀 많네요. 제조 일정 품질 관리. 외주 가공을 통해서 제품 생산. 스마트 부품 자동화 검사 장비, 영상 평가 장치.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이겠는데요. 자, 매출액 늘어났고 1분기는 조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고, 단기순이익은 플러스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는 이유가 있겠죠. 자, 매출액 대비해서 판매비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간, 연구개발비 여기 좀 늘어났네요. 판매비, 관리비, 판관비가 좀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연구개발비 46, 여기에 좀 많이 들어갔나 보군요. 인건비는 그렇고, 인건비도 좀 들어갔네요. 428, 47, 28. 인건비는 비슷하고, 연구개발비가 좀 많이 들어갔네요. 연구개발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즈. 자, 수급 나쁘지 않고, 그리고 추세도 상승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이 좀 높은 자리긴 한데, 여기 지금 고가 라인이거든요. 몸통으로 보면. 자, 여기 고가 라인인데,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 그때 한번 사봐도 될 것 같고요. 돌파를 못하면 다시 내려와서 지지받을 때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하는지 봐야 될 것 같네요. 하이비전 시스템. 다시 보니까 판관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판관비가 한 30억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것 같네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이었고, 디스플레이텍. 얘도 바닥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상한가도 한번 찍었던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20선 돌파 그냥 바로 날라갔네요. 자, 최근에 매물대는 돌파를 해놨고, 이 부근, 전고점 부근에서는 살짝 맞고 조정 중이네요. 자, 영업이익은 많이 줄어들었고, 순이익은 좀 늘어났습니다. 매출도 늘어났고, 매출도 2배 가까이 늘었네요. 수급을 볼까요? 외국인이 좀 들고 있고요. 지분은, 배당은 1.7%, 33.8%. 개인이 가지고 있군요. 자, 무슨 회사냐? 시총 870억, 유동주식수 50%. 영업이익. LCD 모듈, 그리고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모듈, 디스플레이 AMOLED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무제표. 자, 매출 살짝 줄었고 1분기에 벌써 작년의 절반을 매출했네요. 영업이익은 이렇게 많이 줄었죠?
매출 원가가 엄청 나갔군요. 엄청 원가가 올라갔나요? 원가가 엄청 올라갔네요. 자, 그나마 흑자를 내고 있긴 합니다. 단기순이 흑자 두 개. 부채가 늘어났고, 부채가 많이 늘어났네요. 2배 가까이. 매입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현금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투자, 금융자산 증가, 재무활동은 하고 있고. 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원가가 좀 많이 늘어난 게, 매출 원가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게 살짝 걸리네요. 디스플레이텍 지금 추세 상승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얘도 변동이 심하네요. 5일선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정고점 2개를 이어보면, 자, 여기는 맞고 떨어졌고, 여기는 지켜줘야겠죠. 이 구간은 지켜줘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는 지켜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만약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 전체 양봉의 절반, 자, 지금 현재 가격부터 밀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근의 저점 여기까지 밀리지 않으면 120선까지는 120선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가격대에 최근 저점에서 120선까지 1차 매수, 만약에 떨어진다면 240선까지. 근데 240선 너무 멀고, 이 양봉의 장대 양봉의 절반, 정고점이겠죠. 여기는 지켜주고 있으니 일단 여기를 지켜주는 거 보면 여기서 1차 매수를 해보고, 밀린다면 일단 손절했다가 여기까지는 봐야 될 것 같네요. 밀린다면 이 갭자리 부분까지. 패턴이 살짝 어렵네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고 매출액도 많이 늘고 있고 괜찮은 것 같네요. 다만 매출 원가가 늘어나서 그렇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모베이스. 얘도 거래량 어마어마하네요. 추세 상승은 계속 이어가고 있고, 얘도 만약에 사본다면 이 양봉의 절반, 일목균형표 기준선상에 섰다가 이 라인을 깨면 한번 팔아야겠죠. 이 양봉의 절반이 최근 저점이네요. 여기는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매물대를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옆으로 조금 기면서 방향이 나오겠죠. 자, 별 차이 없고 살짝 줄었고, 적자가 줄었네요. 연결 기준, 그럼 종속회사가 질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볼까요? 외국인이 좀 사고 팔고 하네요. 자, 배당은 없고 42%, 손병준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1300억, 56% 유동. 휴대폰 케이스 제조, 자동차 부품 제조, 자동차 부품 모베이스 신규 설립. 자회사들이 있는데 사회사들이 실적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 작년에 많이 늘어났네요. 올해도 비슷하게 갈 것 같고, 얘도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네요. 원가가 좀 늘어났나요? 매출 원가가 좀 늘어난 것 같고, 판관비는 비슷한 것 같네요. 원가가 좀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자산, 부채, 자본 변동 없고, 현금 늘어나고 있고,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투자하고 있고, 재무, 돈 갚아 나가고 있고.
외국인이 좀 들고 있어서 괜찮긴 한데 일단은 여기 지켜주고 있고, 일단 추세, 이 추세 상단에 맞고 지금 살짝 끌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옆으로 좀 기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모베이스 추세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동훈아 나텍, 얘는 변동이 심하네요. 고점 라인을 살짝 밀렸네요. 자, 20선을 살짝 밀고 내려왔는데 단기 여기를 최근 한 2주 정도까지 이 가격대를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유상증자했나요? 뭔가 떨어졌네요. 자, 인탑스 너무 많이 올랐고요. LDT 얘도 많이 올랐네요. 자,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손바뀜 되고 별도 거래량 없이 그냥 쭉 오르고 있네요. 자, 이 종목들은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 수익실을 하느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조금 긴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추세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장원테크 너무 바닥인데. LG 디스플레이, 자, OLED 대장주인데 밀렸다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이제 곧 매물대에 부딪히겠죠. 자, 저점들을 일단 뚫어놨습니다. 저점들은 일단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있죠. 거래량 나오면서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네요. 여기서 이제 밀리면 안 되겠죠. 120선을 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엄청 팔아댔군요. 금요일날 좀 샀고 계속 빼다가 외국인이 금요일날 좀 샀습니다. 개인은 금요일날 좀 팔았고. 자, 금융투자보험 연기금 팔고 있고, 이 추세가 이어가려면 외국인이 계속 사줘야겠죠. 자, 37% LG전자 가지고 있습니다. LG전자 뭐 잘 나가니까 8조 유동 62%. 자, OLED 패널 사업을 하고, 영업이익을 볼까요? 자, 흑자전환 괜찮네요. 흑자전환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자, 매출액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올해 1분기 매출 괜찮습니다. 영업이익도 늘어났고, 자, 1분기부터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산 큰 차이 없고요. 1분기 현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고 재무활동 돈 갚아 나가고 있고, 요때 돈을 많이 빌렸나 본데요. 자, 괜찮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괜찮네요. 뒤에 종목이 엄청나네요. 서진 시스템 너무 많이 올랐고요. 옆으로 지금 기고 있네요. 캠트로닉스, 자, 전고점은 훌쩍 넘었는데 살짝 이 양봉의 절반은 지켜주고 있네요. 양봉의 절반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밀렸기 때문에 뭐 괜찮은 조정 같고요. 자, 밀린다면 여기 맞네. 추가로 밀린다면 여기까지는 봐야겠죠. 여기나 여기까지는 봐야겠죠. 대략적으로 2만원 초반대까지. 근데 뭐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보니까 잘 갈 것 같습니다. 토비스 저번에 언급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20선 돌파하고 지지받고 있죠. 정고점 부분을 아직은 돌파를 못했네요. 골린전 120선을 일단은 뚫었고요. 자, 양봉의 절반을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정고점 9,000원 후반대 여기를 한 번은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 나쁘지 않고요. 토비스 흑자 중인데 많이 줄었네요. 짝폭이 거의 10분의 1로 줄었네. 매출도 살짝 줄었고, 연결기준 종속회사가 좀 안 좋은가 봅니다. 토비스 외국인 기관이 좀 샀네요. 나쁘진 않은데 자회사들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배당은 없고 14%. 아, 유동 주식수가 많군요. 김영범. 디스플레이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TFT LCD 모듈, 휴대폰 카메라들 LCD 모듈. OLED로 많이 바뀌는 추세인데 LCD 쪽에 집중화되어 있네요. 매출액은 많이 줄었고 영업이익도 적자. 원가가 늘었나요? 원가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판관비가 많이 늘었네. 판관비가. 인건비는 계속 유지하는데 매출액은 줄었는데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 연구개발비도 계속 나가고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 당기순이익도 적자인 것 같습니다. 현금이 올해 1분기에 빠져나가고 있고, 자, 투자하고 있고, 재무, 돈 갚아 나가고 있고, 빌렸다가 좀 갚아 나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가 많이 사네요. 일단은 상황은 실적이 많이 줄고 있긴 한데 1분기로 보자면 연구개발비나 판관비가 좀 많이 나가서 적자 진행 중인데 2분기, 3분기를 지켜봐야겠죠. 흑자로 돌아서는지. 그냥 차트로 일단은 바닥에서 턴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입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쭉 올라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비스, 파워로직스 바닥 거래량 어마어마하네요. 자, 매물대를 돌파 다 했는데 쭉 밀렸네요. 코로나 때 하고 밀렸다가 지금 추세 살짝 돌리고 있는데 이 양봉의 절반은 그나마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지켜줘야 여기서 만약 밀린다면 60선까지는 밀리겠네요. 60선보다는 일단은 이 가격대를 지켜줘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주면서 20선을 다시 돌파를 해줘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고점이 여기니까 여기는 일단 지켜줄 것 같긴 한데요. 밀린다면 이제 매물대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실적을 좀 볼까요? 적자 지속, 적자폭이 늘어났고 매출은 늘어나지만 자, 순이익, 영업이익은 조금 줄고 있긴 합니다. 자회사들이 좀 실적을 내주고 있는 상황 같군요. 근데 자회사들이 작년에 실적이 엄청 안 좋았나 본데요.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 같긴 합니다. 적자가 지속이 많이 되네요. 영업이익이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 외국인 좀 사고 있고 지분 파워로직스 33% 배당은 없고요. 탑 엔지니어링이 대주주네요. 탑 엔지. 자, 얘는 추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긴 하네요. 일단 추세 바닥권에 있습니다. 거래량 나오면서 위로 한 번씩 찔렀고 여기서 계속 이 추세 바닥권을 지켜줘야겠죠. 계속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2,700억 64%. 탑 엔지니어링, LG화학. 그러면 배터리겠죠. 배터리인데 매출액 분기 나쁘지 않고 판관비도 비슷하게 나갔고 매출 원가도 비슷한데 판매비 관리비를 꾸준히 계속 쓰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연구개발비도 계속 쓰고 있고 관리비 판매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좀 많이 있나 본데요. 자산이 살짝 줄어들었고 부채 늘어났고 현금이 일단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자활동
계속 하고 있고, 재무활동 돈을 계속 끌어다 쓰는 것 같은데, 차입금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끌어다 쓰는 것 같아요. 자, 이 영업이익 적자를 계속 판관비로 계속 나가는 걸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업이익을 흑자로 이렇게 되면 4624 작년처럼 계속 적자가 날 수는 있겠네요. 자, 다음 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배터리 나쁜 그 섹터는 아닌데 적자가 나는 게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워로직스, 캠시스, 얘는 추세 좀 많이 떨어졌네요. 바닥권인데 좀 어렵네요.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를 일단은 꺾어놨는데, 여기 전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돌려 나와야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자 전환. 자, 1분기가 좀 손실이 좀 큰 모양입니다. 자, 텔레칩스 잘 가고 있네요. RF텍 많이 조정이 깊네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고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원래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바닥권 산이 엄청 크네요. 자, 산이 한 번, 두 번, 몇 년 주기죠? 13년, 18, 5년 주기. 그럼 2022년 한 번 더 조금 더 기다가 이렇게 쭉 올라갈 수는 있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힘든 종목은 에이스테크는 5G 같은데, 엄청나게 올랐다가 5G가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전고점 여기까지 만원대까지는 바닥은 열려 있는데 지금 추세 하방이네. 만원대면 이 부근이겠죠. 여기까지는 내려오진 않을 것 같은데, 바닥 추세를 보자면 여기 12,000원대까지, 12,000원 적게 잡으면 11,000원 후반, 12,000원 딱 위에가 12,000원이에요 12,000원. 실적을 한번 볼까요? 5G가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적자폭 비슷하고 적자가 늘어나고 있군요. 작년이랑 똑같고 여기는 크게 개선된 게 없나 봅니다. 에이스테크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고요. 최근에 사주고 있고, 배당은 없고 24% 유동 주식수가 많네요. 구관영, KNY 파트너스. 구관영이면은 LG그룹 쪽인가요? 자, 6천억 500, 그리고 74% 유동 주식수가 좀 있네요. ST테크놀로지 합병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 기지국 안테나, 많이 지어져서 추가로 더 지을 게 없나 본데요. 5G 매출액 줄어들었고 고정적으로 나간 판관비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나가는 게 계속 있네요. 인건비나 이런 거 계속 나가는 것 같고, 일단 이게 실적이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재무활동 돈은 계속 빌려서 쓰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에이스테크였고요.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코렌, 엄청 올랐네요. 거래량 어마어마하고 전고점 다 뚫었고 바닥권 살짝 올라갔고,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는 일단은 도달을 했네요. 코렌 단기간에 급상승 많이 했군요. 이때 쫙 밀면서 손털 개미 털기 했던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올랐네요. 코렌, 기가레인 20선 돌파 후 쭉 올랐다가 매물대 없는데 쭉 흘러내렸네요. 매물대 없는데 240선 지지하고 금요일날 갭상승 괜찮은데 120선 근처 가까이 왔네요. 적자 지속인데 살짝 줄어들었고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해가 되고 오른 게 이해가 되겠죠. 20선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네요. 기가린
기관. 최근에 기관이 금요일날 좀 들어 올렸습니다. 기관이.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 개인도 팔고. 40% 배당은 없고, 케플러 밸류 파트너스 가지고 있고, 얘는 반도체 같은데. 자, 시총 1,500억, 59% 유동 주식수, 반도체 장비 사업, LED 공정의 사업, 식각 장비, 나노 임프린터, 반도체 상대는 직각 장비, 식각 장비. 5G, 5 쪽인데요, 얘도? 5G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핸드폰 주가 5G랑 많이 엮여있네요. 자, 매출액 줄었고,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네요. 좋아 보이진 않는데. 많이 줄었네요, 영업이익. 적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돈은 나가고 있는데, 투자, 재무. 작년에 돈을 좀 빌려서 쓴 것 같네요. 올해 초는 좀 갚아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계속 적자 지속이니까 다만 바닥에서 거래량이 올라와서 자, 이 부분대를 계속 지켜주면서 상승을 이어가야겠죠. 좀 어려운 종목이네요. 이건. 기가레인, 디지털 옵틱, 아 이거 바닥이네요. UID, 얘도 바닥인데 정지 먹었다가 거래량 실리면서 관리 종목이군요.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켜봤고요. 종목들이 되게 많네요. 제 반도체랑 엮여 있다 보니까 자, 선별해서 골라서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좋아 보이는 종목 몇 가지는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모다이노칩, 요게 어디 갔죠? 요게 대주주가 75%, 유통 주식수 얼마 없어서 얘가 좀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나무가도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이거 지켜줘야겠죠?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보다는 지켜주고 상승하는 종목 위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YJ 이건 게임주고 바닥 거래량이 좀 수상하죠. MT. 관리 종목 빼고 슈핑 코리안 여기를 지켜줘야 되고, 솔루에타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매물대 절반을 지켜주고 있죠. 거래량, 바닥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세력 평단가보다 좀 지금은 세력 평단가 밑이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솔루에타. INC는 실적이 바닥이긴 한데 한번 좋아져야 될 것 같고, 히노펙스, 모다이노칩 괜찮은 것 같고요. 삼성, CS맥, 하이비전, 자,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자, 이것도 의미가 있죠. 거래량 디스플레이, 모베이스도 거래량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건 바닥이잖아요. 이런 종목은 코로나 때부터 더 빠졌으니까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고, 액면병합도 했네. LG 디스플레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OLED 쪽도 봐야겠죠. 삼성도 계속 투자를 할 테고 뉴스가 나오겠죠. 그럼 OLED 관련주 AP스테임이나 야스라던가 힘스라던가, 힘스는 최근에 좀 내려왔던 것 같은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 캠트로닉스도 올라서 지금은 잘 지켜주고 있고, 토비스 이거는 살짝 걱정이 되는데 이걸 계속 지켜줘야겠죠. 파워로직스도 탑 엔진이랑 같이 흐르는데 여기를 이 부근에서 더 밀리면 안 되는 상황 같고, 캠시스도 좀 많이 밀렸는데 여기서 더 밀리면 좀 위험해지는 상황 같고, 플래칩스, 인터플렉스, 에이스테크, 5G는 12,000원대까지는 혹시 모르니까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5G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직은 기미는 안 보이네요. 코리안 너무 많이 올라갔고, 기가레인 얘도 5G인데 잘 지켜주고 있고 실적이 앞으로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 관리 종목, 이런 종목 좀 위험하네요. 일단 여러 가지 종목을 봤고요. 자, 삼형 옵틱스부터 휴대폰, 스마트폰 관련주, 반도체줄도 좀 섞여 있는데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좀 몇 가지 종목, 한 세네 가지 종목은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 위주로 좀 저도 관심 종목에 넣고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섹터 안에 이 종목들 막 섞여 있으면 최대한 제가 선별해서 보는 게 나을 텐데, 일단은 다음번에는 좀 선별해서 휴대폰 부품 관련주 아니면 OLED 관련주, 이렇게 반도체주나 다른 업체 섹터에 속하지 않게 몇 가지 종목만 살펴봐야겠네요. 너무 오래 걸리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